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배구 컵대회 2경기와 축구 2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캐피탈과 OK금융그룹의 컵대회 배구 경기입니다. 양팀 다 1차전을 승리하고 올라왔죠. 현캐는 한전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OK금융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는 허수봉이 거의 혼자 캐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40득점에 56%대 공격 성공률을 성공시키며 블로킹 3개와 서브에서 3개를 성공시키는 등 높은 타점이 동반된 공격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5세트 마지막 집중력에서 반정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송준호와 박경민 리베로가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 능력을 선보였고 두 차례의 듀스 접전에서 모두 세트를 획득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나 범실 면에서 한전에 비해 49대 27로 거의 2배 가까운 범실을 기록했고 허수봉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었으며 2세트부터 조재성 대신 출발한 선발 출전한 전병선이 광명호 세트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반박자 빠른 공격으로 상대 블로킹을 무력화시켰던 경기였죠. 삼성화재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박창성과 신의 문지훈이 호흡을 맞춘 미들 브로커 라인의 블로킹 타이밍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킹 면에서 8대0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번 컵대 우승을 노리고 있는 OK금융이 범실 면에서도 18대 29로 삼성화재보다 월등히 앞서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현대캐피탈에 비해 적은 범실로 우위를 점하면서 OK금융그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정규 시즌 팀 서브 최하위 팀의 아킬레스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태용 감독이 서브 넣을 때 토스 높이를 2m 이상으로 높이고 높게 올라간 토스 가속을 이용해 높은 타점에서 강하게 때리는 중력 서브를 구사하도록 변화를 주었기에 서브에서 범실은 많이 나오더라도 서브가 잘 먹혔을 때는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어 여전히 범실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는 OK금융그룹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OK금융에 3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주 동안의 치료기간 동안 훈련을 할 수 없었던 탓에 감각적인 부분이 거의 되는 리시브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하이볼 공격은 블로킹 싸움에서 0대8로 완패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기였죠. 이번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컵대회 참가를 결정한 삼성화재이지만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힘들었고 이번 대회의 목표가 실전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포짓 정수용이 13득점 48%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혼자서 10개의 범실을 기록한 가운데 팀이 상대보다 많은 29개의 범실을 쏟아냈던 상황이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영입한 황승빈 세터와 호흡이 아직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2단 연결이나 순간 상황 대처 능력 또한 떨어지면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전도 박철호가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서재덕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해 직전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2, 3세트는 매우 준수한 흐름을 보여줬으나 4세트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고 막판에 집중력을 잃어버린 게 패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로부터 영입한 김동현이 19득점 47%대 공격력으로 분전했지만 서재덕이 6득점에 그쳤고 발목 수술로 재활 중에 있는 박철우가 나오지 못하면서 박철우 공백이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또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신영석의 중앙공격 옵션 이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었으며 상대가 49개의 범실을 쏟아낸 경기에서도
경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특히 5세트에서는 한전 자신들마저도 나와서는 안 되는 범실을 기록하면서 18대 16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해결사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 보였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화재가 거의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한 한전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분전하면서 1세트 정도는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그 이상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되어 한전은 1.5 마행승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경남과 부산 아이파크 경기입니다. 경남은 직전 김천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력 면에서는 김천에게 밀렸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이전 원정에서 2연속 패배로 다소 우려 섞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김천을 상대로 승점 1점을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윌리안이 기동성이 받쳐주는 선수라 활동폭을 넓혀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게 적중하고 있죠. 또 다른 자원들 또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빠른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과 부진으로 시즌 초반에 고생했던 윤주태 또한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죠.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에 한두 점 득점은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에서는 멀티골을 실점하면서 흔들리고 있던 수비가 홈에서만큼은 안정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전 센터백인 이광선이 부상으로 스쿼드를 이탈한 상황과 교체 자원인 센터백 김명준까지 출전을 속단하지 못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흔들릴 우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앙 라인 커버 실패로 인해 1점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부산 아이파크는 이전 라운드 안양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죠. 특히 에드워즈가 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고 나갔으나 나름 공수 집중력을 높이면서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 대전에게는 원정에서 3대1로 패하고 안산에게는 홈에서 4대0으로 승리하는 등 일정상 기복이 심한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고 있죠. 경남과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수비가 다소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후방 제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실한 경기를 꾸려나가기가 힘들 정도죠. 후방 라인이 상대의 빠른 공세에 휘둘리면서 필요 이상의 세트피스 찬스를 헌납하고 중원 라인의 압박 또한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허술한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개선될 상황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고 있는 경남의 공격력에 비해 1, 2실점을 충분히 헌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전 리그 3경기에서 6골을 적중할 만큼 공격력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죠. 주 공격수 안병준의 활약이 빛나고 있으며 측면 자원들의 지원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득점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이 홈에서 보여준 결과가 공수 양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팀 다 다소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홈에서 좀 더 나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남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다 공격력이 선결되어 있는 팀인 만큼 2.5점 기준점 오바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경남의 승과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레알과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7위와 리그 9위의 경기죠. 비아레알이 유로파 리그 우승을 따내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이 호조 분위기를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 최고 활약을 펼쳤던 모레노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팀에 합류한 디아 또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의 움직임 역시 기민하게 펼쳐지기에 한두 점 득점 생산에는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주중 첼시와 가진 슈퍼컵에서 승부차기 접전을 펼치며 주전 선수 체력 부담이
늘어난 상태라는 점이죠. 오늘 리그 개막전을 치르는 마당에 로테이션을 가동해서 개막전을 치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이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홈팀 비아레알이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그라나다는 시즌 중반까지 꾸준한 흐름을 타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경쟁했으나 막바지 일정에서 실족하며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비아레알에 비해 팀 전력이나 에너지 레벨이 모두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기복이 크다는 생각이죠. 한번 흔들리면 후방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향이 짙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유독 뒷문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밀라 부상과 연관이 깊죠. 1차 저지선 역할을 담당하던 그가 빠지니 수비진까지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다시 근육 부상으로 스쿼드를 이탈해 출전을 속단하지 못함이 그라나다에게는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비아레알과 10차례 맞대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3무 6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 또한 그라나다에게는 약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2점을 실점하고 6점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점 또한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비아레알의 빠른 수비 전환과 1대1 매치업에서 공격수들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경기를 치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 우려가 되며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죠. 지난 시즌 최근 원정 5게임에서 1승 4패로 원정에서 흐름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 이점과 전력에서 우세를 갖춘 비아레알이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그라나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아레알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